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배우고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우리 계속 도시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 저번 시간 도시의 경관에 대해서 배웠었던 것을 지나서 우리 오늘은 8-3단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단원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도시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배울 거고요.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살짝 차이가 나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 문제들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런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거니까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방금 이제 저희가 도시화율에 대한 개념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도시화란 이제 초기 도시화율, 즉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느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기 단계, 그다음에 가속화 단계, 그리고 종착 단계를 거쳐서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저희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스스로 생각한 것을 짝과 함께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자료를 다 같이 한번 보여줄 건데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짝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자료 한번 선생님 다 같이 화면 봐주세요. 삑. 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도시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화 곡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색깔이 두 개가 서로 다른데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들이라고 이야기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 이렇게 써져 있죠. 그 다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는 개발도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한눈에 보더라도 두 개의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특징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하여 표로 정리하도록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에 서로 어떤 비교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지, 어떤 비교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정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짝과 잠시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짝과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수빈이는 좀 엎드려 있는데 지금 이번 시간은 짝하고 지금 한번 토의를 해보는 건데 왜 엎드려 있었을까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어렵다고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정답을 다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일단 승민이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 짝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 짝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 라는 것을 서로 한번 공유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옆에 있는 은재도 같이 이제 생각을 나누면서 은재의 생각도 승민이가 듣고 또 수빈의 생각도 이제 들으면서 서로 새로운 정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 이번 시간 일어나서 같이 짝 활동을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짝과의 이야기가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가속화 단계에 진입하게 된 시기가 어떻게 되었냐 이 두 개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 가속화 단계라는 걸 언제 들어간다라고 딱 알 수 있을까요? 네, 지민이가 손 들어줬는데요. 그렇죠. 그래프가 갑자기 가팔라지는 시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도시화율, 즉 도시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모여드는 이런 시기를 가속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국가 중 먼저 가속화 단계에 접어든 국가는 어떤 국가였나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가속화 단계에 진입했던 시기가 훨씬 일렀다. 훨씬 더 빠르게 먼저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가속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늦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도시화 곡선의 기울기는 어떨까요? 요거 이제 도시화 곡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 요 그래프에 두 개의 나라가 예시로 써져 있었었죠. 어떤 나라 써 있으니까 선진국에는 우선 맞아요. 스위스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는 그렇습니다. 코스타리카가 써져 있었어요.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기울기가 더 가파른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코스타리카였었죠. 기울기가 더 가팔랐던 건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곡선의 기울기는 개발도상국이 더 가파르다. 반면 선진국은 더 완만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하여 도시화의 진행 속도 자체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시화의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라는 건 똑같은 높이만큼 도시화율이 성장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즉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의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렸다. 반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도시화의 속도가 빨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시 자기가 짝과 비교했을 때 둘 다 우리가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거의 다 정답을 맞춰 주었어요. 자, 그리고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 과정에 대해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가속화 단계의 진입 시기가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중에 선진국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선진국들은 이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언제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빨라지기 시작하나요? 밑에 있는 연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언제 빨라지기 시작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1800년대 초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무엇이 등장했냐? 바로 산업혁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이후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게 돼요. 반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기울기가 가팔라졌나요? 몇 년대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1950년대부터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1950년은 보통 언제 이후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의 진행 시작 시기 자체가 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도시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랐을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모두 공통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속화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도시로 빠르게 모여드는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이촌양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둘 다 이촌양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초량도에 더해서 높은 출생률이 뒷받침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출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든 것 플러스 도시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 같이 겹쳐지다 보니 도시의 인구가 선진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훨씬 더 도시화의 속도가 빨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도시화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이번에는 모둠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뭐였습니까? 도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도시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볼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문제 전문가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도시 문제들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선생님하고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네, 자, 지금 보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촌양도와 역도시화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도시화와 이촌양도 현상이 무엇인지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역도시화와 이촌향도 중 현재 이 두 개의 현상은 어떤 나라들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 요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아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도시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화가 다 완만해진 무슨 단계? 종착 단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반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속화 단계인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를 빠져나가는 이제 다른 도시로 가거나 촌락으로 가는 역도시화는 어디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촌양도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해를 해 주셔야 이 도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할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지금 4명씩 5모둠으로 잘 앉아주고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씩이 각자 도시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절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별로 전문 과제를 하나씩 부여받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도시 문제 하나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같은 전문 과제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일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문가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새로 다시 모둠을 받고 자리를 바꿔 앉으면 같은 도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앉았겠죠?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지, 이 문제의 피해는 무엇일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원래의 모둠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배워온 전문가 내용이 서로 다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다른 모둠 원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모둠원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서로 가르쳐주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집단 활동이 끝이 나면요, 여러분들 잠시 모둠에서 배운 내용을 좀 여러분들 모둠 안에서 복습하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개별 평가를 위한 준비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5번째로 이제 선생님이 평가지를 나눠줄 테니 이걸 가지고 개별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저번 시간에 우리 진행했던 평가와 오늘 볼 평가의 점수를 비교해서 이제 향상 점수를 측정한 다음 이제 개별 보상과 모든별 보상을 진행할 건데요. 개별 보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비해 점수가 오른 친구들은 사탕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 거고요. 모든 전체를 더했을 때 향상도가 0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모든 전체의 점수가 저번 시간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 라고 한다면 제가 칭찬 스티커를 그 모든 전체에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인별 전문 과제를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료 3과 4를 한번 다 같이 보려고 해요. 화면 다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삑.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총 4개의 지역의 도시 문제가 스토리와 지도가 같이 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먼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지역, 도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네, 자,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우리 요것들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나는 이거에 대해 조사할게. 나는 요 도시 문제에 대해 조사할게.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다카, 그 다음 리우데자네이루, 로스앤젤레스가 아니죠. 상하이,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 이렇게를 4가지 중에 하나씩을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이 모든별로 전문 과제를 하나씩 나눠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시간 짧게 한 3분 정도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1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지금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거 때문에 그렇죠? 지금 2명이 같은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제를 선정을 했군요. 일단 지금 이번 시간에는 어차피 모두가 다 전문가 활동을 한 다음 다시 돌아와서 서로 알려주는 활동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 좀 양보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자기가 다른 지역에도 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번 시간에 한 명이 좀 양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민이가 그럼 이번 시간에는 다른 격하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져서 다시 같은 전문 과제를 받은 친구들끼리 다시 모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문가 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 1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지금 여기 뉴욕 조인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좀 엎드려 있고 활동에 좀 참여를 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내용이 좀 어렵고 좀 따라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 모둠에서의 전문가로서 지금 여기에 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이 내용을 같이 탐구하지 않으면 같이 조에 들어갔을 때 모든 원들이 이 뉴욕에 관한 사례를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둠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문제도 조금 더 참여해서 우리 같이 조사하는 데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 활동 마무리했고요. 다시 우리 원래의 모둠으로 모여서 서로 전문가 활동에서 배워왔던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네, 지금 모둠에서는 지금 아직 지민이는 아직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때문일까요? 다른 모둠원들한테 알려주면 점수가 보상을 받으려고, 보상 때문에 다른 애들도 점수를 올릴까봐 좀 걱정해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 보상 방법이 개별 점수가 오르는 것도 있고 우리 모둠 전체가 다 같이 점수가 올라야 또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 모둠원들에게 지민이가 전문가 활동을 알아온 것들을 알려줘야 우리 다 같이 이제 모둠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민이도 모둠원들에게 조사해왔던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우리 모둠 평가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평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평가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에 형성된 원인은 무엇이었다? 네, 이촌양노였다 였었고요. 뉴욕의 허름한 건물은 무슨 현상 때문이었다? 네, 역도시화 현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개별 점수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